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아들이 만 2살 때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아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다 A씨는 아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아버지인 A씨와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부모로서 아들을 교육하고 보호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 감독 책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법정에서 쟁점은 이거죠.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가 아닌 A씨가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아버지는 2004년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신에게는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비양육 부모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양육 부모도 특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예시로 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살거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공동 양육자의 준해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거나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가 방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임이 인정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양육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못하게 해서 내가 돌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없겠지만 본인이 면접교섭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해태해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면 이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급심 판단을 한번 볼까요? 1, 2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10% 정도 인정이 된다면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면접교섭을 주지 않은 부모, 이 부분을 방임으로 아동학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코로나 잘 비껴가고 계십니까?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두고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했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꽤 크게 사업체를 운영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저는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았죠. 결국 결혼생활 7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 했지만 서로 타협이 잘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했고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시댁에 얹혀 살았고 남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남편은 양육비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1인당 35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1인당 5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는 1인당 6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남편은 월급 300만 원이었던 급여가 월 160만 원으로 줄었고 저와 이혼한 후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한 때문에 월 60만 원씩 지출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170만 원 정도 벌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 3명이 살기도 빠듯합니다. 남편의 이런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월 17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 어떤가요? 지금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달라, 감액해달라 이렇게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837조 5항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양육비 변경 청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양육비 액수를 이제 증액해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와 이제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이 사건처럼 감액해달라는 이제 양육비 감액 청구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수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이 감액 청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연처럼 무조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돈이 지금 얼마 대출 원리금 상한 때문에 지출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사유로는 잘 안 되겠군요. 법원은 어떤 점들을 살피고 양육비 감액을 해주고 있나요? 법원에서는 이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네. 또 종전에 양육비가 이제 정해진 경위와 그 액수, 또 줄어드는 양육비의 액수, 또 이제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이외에 이제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면서 이제 수반에 정해졌던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또 이혼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그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었는지 유무랑, 또 자녀의 수, 또 자녀의 연령, 교육 정도, 또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제 참작을 하셔가지고 양육비 감액이 좀 불가피하고, 또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만 들어봐도 너무 많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참작하니까 맞습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부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쉽게 감액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에서 보면은 전 남편은 자신의 월 급여가 반으로 줄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이런 사유로 지금 줄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지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이제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이제 받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급여가 감소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이제 증거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이제 급여 내역서와 이제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이제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이랑 또 이제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서 남편이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 내역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군요. 네, 그렇게 봤다고. 실제로 월소득이 줄어든 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양육비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일부러 일을 안 한다고 그만둬버리거나 뭐 이렇게 소득을 뭐 허위로 조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봅니다. 네. 또 아이들이 지금 커갈수록 돈은 더 들어갈 상황이어서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요. 근데 사연 보니까 남편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양육비만 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 이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이제 아내에게 주신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더더욱 인정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새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사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자, 최지원 변호사님, 네,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남편의 소득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연자의 소득은 월 170만 원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12세, 11세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표에 따르면 어느 정도 양육비가 적정할까요? 네, 지금 최근 개정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랑 이제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과 이제 아내분의 합산 소득은 3,550만 원 정도이고 또 이제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자녀는 모두 만 9세에서 만 11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은 500만 원에서 599만 원 구간, 그리고 또 이제 자녀의 나이는 만 9세에서 만 11세 구간의 교차 구간에 이제 양육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 모두 각각 131만 8천 원씩의 양육비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제 남편과 사연자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보면 남편이 한 64% 정도를 분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편은 아이 한 명당 84만 원씩의 정도의 이제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감액은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최지원 변호사님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